답변을 거부하시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묵묵부답이 이어지고 좀 이런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거든요. 제가 저도 질의하면서 원래 공무원들 곤란하게 하고 이럴 생각은 별로 없는데요. 이거는 조직이 지금 바뀌는 문제다 보니까 의견을 좀 묻고자 합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이거 하면서 바뀌는 업무가 뭔지 명료하게 한번 국민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방송 관련 업무가 위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유료방송 같은 경우에는 가기정통부가 승인을 하면 방통위가 사전 승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체계에서 유료방송 업무가 일원화되었고 또 방송과 관련해서 진흥과 규제 업무가 나뉘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진흥과 규제가 일원화돼서 단일화된 그런 부분. 네, 그 정도는 다 아주 간명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지금 방통위원장 공석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죠. 아무리 대행체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첫째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심의 의결을 할 수 없는 사항이 가장 첫 번째. 실제로 그런 업무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띄워놓은 걸 보자면요. 네, 정말 방송사업자 제어가 승인, 규제 및 제재, 통신정책 및 규제, 방심위 관련 전부 다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 맞죠? 불능 상태인 것이죠. 예,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게 꼭 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됐었냐에 대해 가지고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직 변화를 꾀할 수도 있었는데 우선 탁 잘라서 10월 1일부터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중단된 모양새가 됐고요. 제가 한번 김영관 차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요. 이게 정부 조직 개편이라고 한다면은 그거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라 보지만 애초에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여야 인사 추천권도 인정하고 그를 통해 가지고 좀 의견을 소통해 가면서 조직에 대한 구성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한 정당에 있다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도 우리가 관행적으로 두 가지 건드릴 때는 웬만하면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회법, 그러니까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을 정할 때는 최소 교섭단체끼리라도 합의를 해가지고 정하려고 한다. 예전에 보면은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 통과시킬 때도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토의 과정을 통해가지고 겨우 조금 바꾼 겁니다. 지금 있는 필리버스터나 이런 것들. 그거 외에도 선거법. 결국 이 국회에 들어오는 제도를 바꾸는 것에 있어가지고는 합의를 해가지고 바꾸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강행 입법됐을 때 발생하는 상황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매 국회의원 선거마다 겪고 있는 비례위성정당 같은 문제 이런 걸 겪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방통위원장을 사실상 면직하게 된 이 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합의가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저는 방통위가 그러면은 이 입법 과정에서 어떤 주체들에게 소통을 받았는지를 한번 궁금해합니다. 혹시 대통령실에서 연락받은 거 있습니까, 김영관 차장님? 제가 국회에서 우리 상임위 때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조직 개편과 같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정해주시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했고요. 그것이 방통의 기본 입장입니다. 짧게 하나씩 물어볼게요. 대통령실에 연락받은 바 공문이나 아니면은 문서로 소통한 바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어쨌든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멤버였고 거기다가 방송정책에 큰 영향을 주는 이 변화에 대해서 물론 이 국회 차원에서 입법이긴 했지만은 공식적으로 문의 온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어떤 입장을 취하라거나 어떻게 하라는 등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조회할 수 있는 회의록에서는 보면은 소위에서 그때 김영관 차장님 배석하셔가지고 위원장을 바꾸는 형태의 부칙에는 반대한다 정도 의견을 남긴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형태로 그러면 국회의 의원님들과 소통을 공식적인 문서나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한 적은 없고요. 네. 그 당시에도 위원회 입장은 국회의 논의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었고 그 위원장 관련된 방금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위원장님의 개인 의견으로 그때 넣어서 그때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방통위의 공식 입장으로 남아 있는 것은 위원장을 부칙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요거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번에 아까 우리 반상권 직무대리께서 말씀하신 업무 분장의 변화 내역을 보면은 제가 다른 부처와 한번 형평을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환경부가 어떻게 개편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반상권 대리님? 기후에너지. 예, 기후에너지 기능이 이제 추가되었죠. 제가 봤을 때 환경부에다가 에너지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예, 지금 방통위에서 뭐 규제와 진흥을 같이 한다 이 한 문구 들어간 것도 사실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큰 변화라 생각하고 실제 많은 공무원들의 직무 이동도 있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환경부 장관이 그대로 기후에너지 장관으로 승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건 뭐 사실관계잖아요. 예. 그런데 새로운 인선을 하지도 않고 청문회를 다시 하지 않고 왜냐하면 업무가 요만큼 있는데 거기에 기후에너지 기능이 더해지게 되면은 이 장관이 과연 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도 다시 한번 검증해야 되고 이런 것일 텐데 실제 그런 검증이 이루어진 바는 없고 결국에는 바로 승계하는 걸로 지금 되어가는데 방통위의 업무 분장 변화가 더 작아 보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났다고 보십니까? 방통위는 방미통위 설치법을 하면서 논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직원들은 승계하고 또 그리고 다른 그 부처 같은 경우는 훨씬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생전 안 해보던 에너지 업무까지 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이제 장관이나 이런 지위에는 변함이 없고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에 밑자 얹어서 미디어 기능을 좀 얹겠다 하는 것에는 이 아까 보여줬던 여러 가지 업무 공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야 된다. 이건 언뜻 봐서는 형평이나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지적해보고 싶은 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적어도 자신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도 잡혀가는 세상 아니에요. 안 잡혀갈 겁니다. 요즘 박정훈 대령의 임은정 감사 같은 분들 구국의 영웅처럼 전부 다 지금 포상받고 있잖아요. 저는 그리고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봅니다. 지금 그런데 왜 방통위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국민 불편을 고려해 가지고 직을 걸고 바른 소리하고 이런 모습이 안 나오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경로로 이 의사를 국회든지 아니면은 정부에 전달한 분이 있습니까? 임원건 처장님 혹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박정훈 대령은 그때 불합리한 일을 당하니까 방송 나가가지고 이게 부당하다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분을 잡아넣으려고 했지만은 당연히 그게 잡아넣을 일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결국 억울함을 풀고 당당하게 지금 그 군인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방통위도 방통위 업무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직을 걸고 의견 어디 얘기했어야죠. 누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는 지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 관련된 진흥 정책, 규제 정책이 한 기관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이번 기회에 그것이 된다면 사실 뭐 학자들부터 여러 곳에서 그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 이런 것이 한국에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부처가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런 새로운 법 제정을 한다거나 어쨌거나 그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는데 이 조직 개편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그러면 나와가지고 소위에서 말씀하신 김영관 직무대리는 지금 부칙에 포함된 임기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기관의 공식 입장이잖아요. 그럼 이 입장을 여기서만 말하고 다른 데 가서는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까? 아니 그 수용 불가 그 부분은 위원장 이진숙 위원장님의 입장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저도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화면에 띄웠던 무수히 많은 업무 공백이 이 부칙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몇 달을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거를 방통위에서 업무 공백이 생겨도 된다라고 그러면은 보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 적어도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런 정도의 우려에 대해 가지고는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이재명 정부의 취지가 뭡니까? 예? 위슬블로어 이런 사람들 나오면은 상도 주고 이러잖아요. 왜 얘기 안 하시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시는 것과 다른 싸늘한 느낌이 있으신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첫째,